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오늘 날짜가, 앞으로 날짜를 좀 써야겠습니다, 이게. 날짜 쓰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예. 2025년 5월 29일입니다. 5월 29일이고요. 지금은 새벽 3시에요. 지금 새벽 3시. 제가 지금 오늘 28일이었죠, 어저께가. 이제 어저께 일찍 잠들어가지고, 오늘 새벽 일찍 깼습니다. 깨가지고 이제, 지금 3시니까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이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 이 녹화가 끝나면은 이제 4시가 되면은 이제 그 맥도날드 이제 모닝 메뉴가 이제 나오죠. 4시부터 4시부터 10시까지인가? 아무튼 그 모닝 스페셜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모닝 스페셜 나오면은 그 토마토 에그 머핀 세트를 사 먹기 위해서 이제 그거 한 개 사 먹고 이제 사우나 갔다가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 자, 그런 얘기 할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이제 대선이 이제 일주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도 채 안 남았는데, 대선에 앞서서 이제 토론이 있었죠. 토론을 세 번 했었는데, 세 번이 1차 토론, 2차, 3차 해가지고 1차 경제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2차는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3차 토론은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어떤 경제, 사회, 정치의 어떤 이제 현안의 문제에 있어서 좀 개선하자, 이제 좀 더 나은 길로 가자, 이제 그런 주제에 관해서 이제 토론을 했죠. 뭐 그렇다 하지만 이제 뭐 이 후보들이 다 뭐 서로 나은 방안, 뭐 나은 길로 가기보다는 이제 뭐 서로 이제 뭐 비방하고 그러니까 서로 자기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타인의 단점을 이렇게 나의 장점과 타인의 단점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크게 드러내는 그런 게 이제 대선 토론이 아니었나. 뭐 예전과 똑같죠, 그게. 뭐 어느 토론이나 그리고 또 우리 인간사가 그렇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경쟁이잖아요, 경쟁. 그쵸? 경쟁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고 크게 드러내고 또 남의 단점을 또 더 크게 드러내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제 남은 아주 크게 나쁜 다른 사람은 크게 나쁜 사람이고 나는 크게 좋은 사람이듯이 그렇게 크게 모든 걸 이제 크게 드러내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다 보면 다 자기가 뭐 다 민생을 위해서 잘해왔고 잘났고 뭐 상대방은 이제 막 악마고 이제 이제 뭐 대통령이 되면 이제 그 악마들은 이제 뭐 날개를 펴고 뭐 머리에 뿔을 드러낼 것이다. 두각을 드러낸다. 뭐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뭐 네거티브하는 이제 그런 게 되고 있죠. 저도 잠깐 뉴스를 보는데 왜냐하면 제가 뭐 뉴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이제 바쁜 일상 중에서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가끔 뉴스를 보면은 뭐 요즘 그거더라고요. 이제 이준석 젓가락 해가지고 뭐 이준석이 어떤 젓가락 행진곡이 지금 그래가지고 뭐 성비하 발언이다 해가지고 사실 뭐 그게 뭐 글쎄요 성비하 발언일까요? 뭐 제가 뭐 이준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다 그거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이라고 뭐 성비하 발언은 아니고 이제 아무 연관이 없고 그냥 뭐 그쪽에서 이제 이준석을 이제 뭐 이렇게 뭐 폄훼하기 위해서 비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하는 말이겠죠. 그런 거 그런 이제 어거지들이 결국 이제 정치 양극화라는 말이죠. 이게 양극화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꾸 상대방이 뭐라 하면은 그 말을 듣고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알고 뭐 그거야 뭐 그렇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또 가지고 뭐 비하 발언이니 뭐니 뭐 해가지고 이제 뭐 성을 강화하자 이렇게 하고 또 한쪽에서 또 이제 뉴스에서 이제 뉴스도 만들어 버리죠. 이제 뭐 어디지? 부산에서 성범죄가 일어났더라. 이러면서 또 이제 성범죄 대책 방안은 없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경기도에서 뭐 민원인이 공무원한테 성비하 발언하더라. 뭐 성비하 발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이제 또 그런 식으로 또 여론 만들어가고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양극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양극화의 어떤 이제 본질이라는 것이죠. 본질은 아니고 이제 그런 것이란 말이죠. 자, 왜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자, 그렇잖아요. 3차 토론이 이제 그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이재명 후보라든지 김문수 후보 누구지? 아무튼 이 후보, 이준석 후보 해가지고 이제 네 사람이 이제 했는데 정치 양극화에 대해서 이제 해소 방안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했다죠.
저는 그날 이제 토론을 보다가 잠들었어요. 잠들어가지고 보다가 잠들어서 다 못 봤는데 아무튼 그런 걸 했다죠. 서로 간에 이제 했다지만 이제 결국 보시면 이제 남는 것은 뭐 이준석의 젓가락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제 이준석 젓가락 해가지고 뭐 그거 또 이준석 쪽에서 또 이제 또 반박을 하겠죠. 또 이제 뭐 젓가락이 내가 한 말이냐 뭐 이재명이 한 말이다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반박하고 뭐 그게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주거니 받거니 하면 이제 그게 양극화죠. 그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고 싶으냐? 절대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왜냐하면은 정치인들은 양극화가 있어야지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 뭐지? 이거 어떻게 됐지? 정치인들은 정치 양극화가 있어야지 이제 그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 위치가 보장된다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김문수 후보라든지 국민의힘을 두고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내란 조작, 내란범, 극우라고 말하죠. 극우, 뭐, 일본,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느냐. 민주당더러 이제 뭐, 공산당, 뭐, 북한, 중국,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거 서로 이제 한마디로 이제 말하자면, 뭐 한국의 정치인이죠.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 이제 한국에 이제 걸쭉한 이제 그 정치 대목, 정치 거목, 뭐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보면은 지금 뭐 마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일전쟁이에요. 중일전쟁. 중국과 일본. 지금 보시면 뭐 김문수는 일본, 이재명은 중국. 그렇다면은 과연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가? 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여기에 있나? 이제 이 후보가 이제 누구지? 이제 권영구. 이 권영구 후보에게 있냐? 이준수 후보에게 있냐? 그런 게 되겠죠. 이제 대한민국이 없다. 정치 양극화. 그럼 정치 양극화란 무엇이냐? 정치 양극화란 이제 정치 양극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중문화라고 하죠. 대중문화. 이 대중문화에 있어서 이제 대중들이 이제 즐기고 함께 이제 어우러져서 이렇게 한 곳을 바라보는 그런 게 되겠죠. 이걸 과거에 뭐 대중매체 시대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대중문화에서는 이제 그게 있습니다. 그게 스타라는 게 있죠. 스타. 무슨 말이냐면 대중 가수, 대중적으로 이제 사랑받는 가수,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는 스타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80년대, 90년대, 7, 80년대 때 이제 뭐 전라도에는 뭐 남진, 경상도에는 나오나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스타도 있었고, 또 나아가서 대중적인 스타라고 또 하죠. 그리고 이제 뭐 90년대 때는 이제 누구지? 신승훈. 신승훈이라는 이제 가수가 이제 대중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이제 스타죠, 스타. 그 신승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보면 이제 저는 이제 그분 시대는 아니지만은 그분 젊을 때를 딱 보면은 잘생겼잖아요. 여성들이 선호하는 이제 안경 끼고 이제 어떤 이제 핸섬하게 딱 차려입은 깔끔하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성 팬들이 이제 오빠 막 이러면서 이제 신승훈을 따랐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오빠 부대가 이제 만들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과거에 이 대중문화 시대 때는 스타가 있었고, 그 스타를 따르는 이제 오빠 부대가 있었다는 거죠. 오빠 부대. 대중문화 오빠 부대 이제 이런 것들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넘어왔죠. 이렇게 넘어와서 이제 매니아 문화가 돼요. 매니아 무대. 그러면 이제 그냥 마냥 신승훈이 좋다 오빠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승훈의 키는 몇인가? 신승훈의 뭐 롱다리가 숏다리인가? 다리가 기냐? 몸이 뭐 상체가 기냐? 뭐 신승훈은 어떤 뭐 항상 노래 부를 때 이런 손동작을 하는 그런 아주 집중적인 관찰. 아주 이제 신승훈에 대한 파고드는 어떤 신승훈은 어느 대목에서 이렇게 고음을 치더라. 그것은 신승훈의 어떤 합법이다. 합법이 아니고 이제 뭐라지? 그거를 창법이다 해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 파고드는 게 있죠. 제가 뭐 신승훈을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분을 잘 모릅니다. 제가 그분 노래 중에서 이제 그 아는 게 뭐가 있더라? 그 뭐지? 하여튼 하여튼 아는 노래 그것도 없는데 지금 아무튼 저 찾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게 나와 하여튼 있는데 그 팬덤 문화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쪽으로 파고드는 거. 지금 신승훈 그분 문제가 아니고 이제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 동호회 문화가 있다는 거죠. 동호회 문화, 카페, 동호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자동차란 무엇인가, 뭐 자동차 뭐 차는 뭐 BM이 좋다, 뭐 BMW가 이렇게 되고 뭐 차가 뭐 파워트레인이 뭐 파워레인저인지 파워트레인인지 파워트레인이 이렇다 해가지고 이제 막 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반인이 들으면은 한 50%는 알아듣겠는데 50%는 또 반은 못 알아들어요. 그럼 일반인이 딱 볼 때는 내가 못 알아듣지만은 저 사람은 뭔가 알고 있다 해서 저 사람은 전문가다 해가지고 혹시 뭐 하시는 분입니까 물었더니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내 옆에 직원이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아주 취미가 이제 아주 파고들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그 매니아적으로 이제 광적으로 파고들다 보니 이제 그쪽으로 전문가가 되고 또 통달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게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게 결국 이제 팬덤 문화라는 거죠. 이제 한쪽으로 이제 아주 그 이제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거 팬덤 문화, 팬심 이런 거. 뭐 그 외로 별개로는 또 오타쿠 문화 해가지고 이제 만화 같은 거를 이제 막 연대기로 줄줄이 다 외우고 뭐 어느 작가 이름 그 작가는 이 작품을 쓰고 이 작품을 쓰고 해서 막 다 알아 해가지고 뭐 건더쿠 해가지고 뭐 건담 뭐 건담은 뭐 퍼스트 건담 뭐 제트 건담이 이제 제타 건담이 이제 진리지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아주 그 파고드는 그런 매니아 문화가 있다는 거죠. 정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정치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팬덤 문화가 어떤 거냐면 이제 대깨문 뭐 너네들이 뭐라 하든 뭐 죽었다 깨도 나는 무조건 머리가 깨지든 말든 나는 무조건 문재인이 돼가지고 이제 문재인만을 오로지 추종하는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문재인이 나는 최고다 뭐 그런 이제 범죄 저질렀다는 거 안 해요. 저는 잘 몰라요 문재인에 대해서 저는 해가지고 이제 대깨문이다 해가지고 그런 이제 이런 팬심 이런 이제 어떤 한쪽을 극렬히 지지하는 이런 대깨문 이런 게 이제 팬덤 문화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재명이다. 뭐 조작 검찰 표적 수사 중단하라 해가지고 이제 법원으로 우르르르 몰려가가지고 이제 이재명을 이제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고 이제 또 재판하는 그 이제 재판관들이 장들이 이제 뭐 당신은 죄인 아니냐 뭐 해가지고 이제 뭐 우리 이재명이 뭐가 죄가 있냐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알고 보면 우리 이재명은 착한 사람이 돼가지고 막 그런 팬덤 문화가 있다는 거죠. 팬덤 문화. 이것이 결국 이제 이거예요. 이제 양극화예요. 양극화. 이것이 결국 나아가서 이제 너는 뭐 일본 극우, 너는 뭐 빨갱이 중국 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양극화인데 이런 양극화는 앞으로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이제 뭐 이렇게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그거죠. 왜냐면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 사람들은 양극화의 수혜자들이고 그리고 뭐 이 사람이 직접 그걸 주도했던 안 했던지 간에 이 사람 밑에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주도해 나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스타성을 부각시키고 이 사람은 아주 어떤 그 존엄한 인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양극화가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준석의 젓가락 발언이 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제 네거티브 잠시만요. 야 이거 말을 빨리 많이 하니까 목이 확 가버리네. 그래가지고 저 뭐지? 요 근래 제가 쩌렁쩌렁 계속 말하는 그게 있다 보니까 목이 확 가버리네요. 조금 말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는 이제 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이준석의 젓가락 발언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어떤 그 이재명이라는 어떤 한 개인의 어떤 그 씻을 수 없는 어떤 개인 어떻게 보면 그 개인 프라이버시죠.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어떤 그 이야기인데 그걸 이제 또 공론화 시키려고 이제 했죠 이준석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뭐 그것은 이제 좀 저질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뭐 성비하는 아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이준석이 젓가락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야, 그래도 그 사람의 가족 사고 개인 프라이버시인데, 좀 이제, 좀 정치적으로 너무 좀 너무 저질이지 않냐? 뭐,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는 있어도, 뭐 그것이 뭐 여성을 비하하는 성비하다. 자꾸 이렇게 확대해서 가고 막 이렇게 어떤 이제 그 특정 부위로, 이제 민감한 부위로 끌고 가서 이렇게 막 싸움을 시키려는 그런 것들 자체가 이제 양극화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양극화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가만히 있는 또 여성들이 이제 성비하라고? 누가 성비야 누가 했단 말이야 하면서 이제 누구 해서 이준석? 이준석 나쁜 새끼 해가지고 막 그런 게 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양극화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지금 양극화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이제 왜 자기가 좀 이제 자기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어떤 허물을 감추고 이제 자기 어떤 존엄성을 이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이제 팬덤 문화가 필요하고 이런 팬덤 문화가 이제 나아가서 양극화가 되는 거죠. 이제 뭐 결국 그거잖아요.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주군이 뭐 어떻게 했었든 뭐 이재명과 민주당만 문제가 됐다는 게 아니고 이번에 그 12.3 계엄 때 그 윤석열을 뭐 극렬히 지지한다. 나는 뭐 윤석열에 의해서 개몽되었다. 뭐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팬덤이라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무조건 나는 그쪽으로만 간다 해서 난 윤석열에 대해서 나는 잘 안다. 내가 윤석열에 대해서 다 안다 해가지고 그런 팬덤 문화. 그것이 이제 양극화로 가는 것이고 왜? 내 목소리가 아니면은 내가 내 성향 나와 같은 성향이 아니면은 나의 적이야. 뭐 그런 거죠 이제. 나는 나를 보호하고 싶어. 왜? 나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이 들어오면은 그것은 나에 대한 반박이라기보다는 이제 나를 공격하는 이제 어떤 유해함으로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더 이제 극렬하게 이제 자기의 주장을 강력하게 내세우고 상대방을 이제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양극화의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거죠 이제. 그래서 그 결말은 이제 해골이다. 답이 없다. 뭐 죽음으로 가지 않. 어차피 인간은 죽음으로 간다지만은 이제 어차피 이런 것들도 이제 결국 죽음으로 간다. 이제 그런 것이죠. 좋은 방향은 아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 삶이냐 죽음이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천사가 없나? 제가 적절한 예를 들려고 좀 그림을 준비하려 했는데 그림이 잘 안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게 있고요. 양극화, 이제 양극화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토론을 했지만 사실 그 양극화의 어떤 그 원점이 이런 이제 정치 우두머리들이고 이 정치 우두머리 밑에 뭐 중간 보수들이 이제 어떤 이익을 편취하는 중간 보수들이 또 이런 걸 더 확대시키고 양극화를 확대시키고 그 밑에 이제 그 어떤 그 이런 팬덤 문화 뭐 이 사람들이 정말 뭐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이제 어떤 이렇게 이 무리 속에서 이 군중 이런 심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무리 속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어떤 문재인을 찬양하고 문재인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어떤 스토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그런 것이 그런 문화가 이제 좋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어느 한쪽을 맹렬히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제 그런 문화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한마디로 그 축제죠, 축제. 즐겨서 이제 노는 분위기죠, 노는 분위기. 이렇게 노는 것이 자기는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거예요. 이제 우두머리들은 양극화를 수혜를 보고 있고 밑에 이제 중간 보수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양극화를 이제 기획하고 확대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대중들은 이제 그 양극화 문화, 이 팬덤 문화를 즐기고 그것이 이제 계속 이제 발전하면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영국을 얘기할 때 영국을 이제 축구의 종주고 그리고 축구 영국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또 그 이면에는 또 이제 아주 그 이제 그 팬덤 문화가 있죠. 양극화된 이제 팬덤 문화가 있단 말이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홀리건들이죠. 홀리건. 내가 지지하는 내 팀이 아닌 상대방 팀에 대한 이제 그 어떤 폭력, 공격 이런 것들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뭐 항상 뭐 이제 그 대립 관계가 심한 구단끼리 이렇게 맞붙을 때는 이제 경찰들 다 출동해가지고 이제 미리 선수 쳐서 막 바리케이트 치고 막 통제하고 그게 무슨 뭐 전쟁 뭐 예행 연습인지 어디 뭐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거지 뭐 그게 참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이제 그런 팬덤 문화가 있단 말이죠. 그런 팬덤 문화라기보다는 이제는 거의 양극화가 됐죠. 이게 이제 뭐 내가
나의 팀이 아니면은 너는 저기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영국 같은 경우는. 국내 야구 문화가 또 약간 팬덤 문화가 있죠. 이렇게 뭐 어떤 롯데 자이언츠 같은, 부산의 롯데 자이언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관중 문화 같은 것들이 이제 뭐 단결성, 어떤 이제 어떤 그 특유의 어떤 축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타 다른 팀에서는 이제 다른 팀 팬들은 좀, 저런 것은 좀 부럽다. 우리도 저렇게 하자. 우리도 저렇게 하자. 그렇게 돼버리면 나중 가면 이제 뭐 팬들끼리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경쟁이 생기고, 이제 나중 가면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런 팬덤 즐기려고 했던 팬덤 문화가 이제 어떤 이제 폭력으로 이어지는 양극화로 갈 수가 있다, 그거죠. 뭐 아직까지는 안 갔지만은 대한민국의 어떤 야구 관중 문화들이 이제 그렇게 가지도 않겠냐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이것은 제가 또 이제 요즘에 삐끼 댄스로 이제 작년 2024년에 이제 장식했던 이제 이주원이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치어리더 분이시죠. 이분이 이제 막 춤을 추고 있으면 관중들이 이제 야구보다도 이제 오히려 치어리더를 향해서 이제 치어리더를 보기 위해서 이제 야구장에 가는 이제 그런 어떤, 그것도 하나의 팬덤 문화가 되겠죠. 이것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정치 양극화는 이제 가속화되고 더 극심해지지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팬덤 문화가 있고, 그러면은 이런 팬덤 문화가 이런 정치 우두머리들에게 왜 필요한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은 이게 이제 그거예요. 탄핵과 되어 있단 말이죠. 잠시만요. 자, 양극화의 원동력은 뭐라고 했죠, 제가? 팬덤 문화예요, 팬덤 문화. 무조건 따른다. 당신이 뭐라 하든 난 따르겠다. 그거죠, 이제. 팔로워 문화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팬덤 문화라는 게 있단 말이죠. 이 팬덤 문화가 없으면은 이게 정치인들이 이게 위험해요. 이게 왜 위험하냐? 탄핵 때문이죠. 탄핵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죠. 자, 탄핵이란 무엇인가? 탄핵이란 무엇인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보시면 이제 요 근래라고 해야 되나? 현대 정치라고 해야 되나? 현대 정치에 보시면은 이 총 3번의 탄핵이 있었죠, 이제. 이제 16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이 됐지만은 결국 탄핵은 이제 중간에 불발됐어요. 왜 불발이 됐느냐? 이분은 이제 팬덤이 있었죠, 팬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노무현이란 이분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어떤 고졸 출신의 어떤 이제 그 변호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뭐 이제 뭐 말하자면 이제 뭐 개천에서 용났다 해가지고 이제 개천에서 용난 격으로 이제 엘리트 사회로 갔단 말이죠. 가니까 그 엘리트 사회에서 이제 이 사람을 엄청 싫어했던 거예요.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사람을 싫어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는 노무현을 따르겠다 해가지고 한 게 이제 그 민주당에서 분당을 했던 게 이제 열린 우리당이라고 이제 노무현 당이 돼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민주당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누가 탄핵했나 했을 때 당시에 야당이 탄핵했다, 뭐 보수당이 탄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 이제 노무현을 탄핵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제가 가만히 그걸 좀 보니까는 이제 좀 일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노무현이 이제 결국 이제 그 출신 성분이 약하다 보니까는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뭐 지지를 못 받고 탄핵이 됐는데 이제 나중에 그 국민들 그 촛불이라는 그 팬심에 의해서 이제 팬덤 문화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탄핵이 이제 저지가 되었다, 그거죠. 한마디로 열린 우리당이라는 노무현 당이 있었고 그 노무현 당과 노무현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탄핵이 저지되었다, 그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 18대로 와봅시다. 18대 탄핵이 되었죠. 결국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두고 사람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탄핵될 만큼 잘못한 게 있냐, 탄핵될 정도까지 아니었는데요, 어떻게 하다 탄핵됐을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이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목에 막 힘이 막 들어오면서 참 말하는 게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8대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왜 됐느냐, 그런 말들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당이 탄핵했다? 아니다, 새누리당이 탄핵했다. 이제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뭐 그런 말들이 있었죠. 저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정치 잘 몰라가지고 자세히 그때 내막을 잘 모르지만, 내막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조사는 좀 했다, 이거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이분께서 그리 큰 죄는 없지만은 이제 그 어떤 그 새누리당 이 여당을 어떤 이제 장악하려고 여기서 그 인사 관련해서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교체하려고 했단 말이죠. 당시에 근데 이제 이 권력가였던 이제 김무성 이 김무성 이 김무성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제 당 대표였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이 김무성 이 두 사람이 이제 뭐가 안 맞았다는 거죠. 이 어떤 뭐가 이제 서로 뭐 성격이라든지 정치 색깔이 이게 안 맞았겠죠. 대화가 안 됐겠죠. 그래서 이 박근혜라는 이 대통령이 그래서 여당이 자기 당이 돼야 되는데 여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인사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김무성 이 사람을 이렇게 몰아내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 그 권력 싸움에서 김무성이 이기고 김무성이 이제 이 당을 장악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김무성이 당을 장악한 다음에 대통령을 팽하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제 탄핵됐다. 이제 그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청와대가 터가 안 좋다. 청와대로 가니까는 이 박근혜라는 어떤 비운의 여인이 탄생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주 뭐 실질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는 말이죠. 그거는 근거 없는 말이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여당을 장악하지 못하고 이 김무성이라는 이제 그 여당 권력가에 의해서 이제 탄핵이 된 것이라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정치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가 많이 있다. 그것이 되겠죠,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런데 결국 근데 탄핵이 왜 됐겠어요? 그거죠. 노무현 대통령과 차이점이 뭐냐면 팬덤. 박근혜 팬덤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박근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그 열성 지지 팬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탄핵이 되었죠, 결국에. 탄핵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재판 받아가지고, 뭐 감옥도 갔죠. 가가지고 그렇게 되었었고, 결국 탄핵되는 원인은 당 장악을 하지 못했고, 팬덤도 없었다. 그러니까 팬덤이 없기 때문에 당을 장악하지 못한 거죠. 팬덤이 있었다면 팬덤들이 다 우르르르 새누리당 가서 새누리당을 먹어버렸죠. 먹어버리면 김무성 같은 경우에 쫓겨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겠죠. 하지만 이제 김무성이 이겨가지고, 이제 김무성의 어떤 이제 그 후임인 이제 권성동 이 권성동이 이제 국민의힘으로 왔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20대에서 이제 권성동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이 20대라는 이제 대통령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냈는데 결국 또 이제 권성동이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이제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이렇게 어떤 이제 그 이 갈등을 조장하고 이제 결국에 이제 당에서 팽해버리고 뭐 끈 떨어지니까 우스운 말이죠. 원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최고 권력이고 이렇게 끈을 내려주는 사람인데 이 반대로 된 거죠. 이게 당에 이 권성동 쪽에서 이게 끈을 잘라버리니까 끈 떨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고립되다 하다 못해 이제 고립된 것도 있고 이제 뭐 명태균 게이트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 개인의 어떤 그 비리 의혹도 있었죠. 있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정치적인 외통수길로 몰렸다는 것이죠. 몰리다 보니까는 이제 2024년 얘기입니다. 2024년에 이제 임기 3년 차에 이제 그 국회에 이제 그 대통령이 국회에 가가지고 이제 연설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자기를 미워하고 당연히 미워하겠죠. 야당이니까 민주당도 자기를 미워하고 여당마저 자기를 그렇게 좋지 않게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그 좀 국회에 가기가 좀 약간 망설여지지 않겠어요? 망설여지니까 이제 좀 가기가 좀 이렇게 좀 체면국이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제 한덕수 총리를 내세워서 이제 한덕수한테 이제 당신이 좀 가서 연설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 뭐 선출직이 한 번도 아니고 임명직이죠. 줄곧 공무원 임명직으로 공무원만 해온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뭐 선출직과 임명직의 차이라는 게 뭐냐면은 얘기가 또 자꾸 이상하게 가는데 이 얘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하여튼 임명직인 사람이다 보니까 무조건 이제 그 윗사람 말에 충성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제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출직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했겠죠. 그래도 카카께서 가셔가지고 연설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큰일 납니다.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을 설득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 한덕수라는 분이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 관료주의에 좀 찌든 그런 이제 그 임명직 출신이다 보니까 뭐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자기가 한 것이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좀 유능한 선출직을 총리로 두었다면 어땠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선출직이라면 이제 유연하게 어떤 이제 직접 총리로서 이렇게 당에 과거에는 이제 이런 역할을 이제 정무수석이 했다고 하는데 정무수석이 이제 없으니까 이제 그 이제 선출직 총리가 이제 당에 가가지고 뭐 설득도 할 수 있고 또 뭐 민주당으로 가가지고 또 대화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선출직이니까 여러 가지 경험이 많잖아요. 선거 캠프를 꾸리다 보면 이제 또 이제 선출직끼리는 통하는 그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저 예를 들자면은 만년 사무직 한 사람이 있고 만년 자동차 정비만 했던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려면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게 있다는 말이죠. 입장이 다르니까. 이것도 좀 아닌가? 하여튼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제 이제 그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없으니 그 밑에 총리만이라도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총리라는 것이 총리만이라도 이제 뭐 어떻게 좀 이렇게 선출직으로 좀 괜찮은 유능한 사람을 뒀더라면은 그 총리가 좀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아래 그 당과의 어떤 대화 협상이 좀 되지 않았겠나. 하지만 그게 총리의 역할은 아니지만은 그런 역할이 이제 없다는 얘기죠. 이제 민정수석도 없죠. 그죠. 요즘에는 민정수석도 없고 뭐 정무수석도 없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이제 또 정치 전문가들이 또 얘기가 또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고립이 되었고 왕따를 당해가지고 이제 계엄을 외통수로 몰리자 계엄을 하고 그렇게 됐다 해서 탄핵이 됐다. 탄핵이 왜 됐느냐? 팬덤이 없어서 결국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당을 장악하지 못하고 밀려나고 혼자 고립되고 욕을 먹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청와대가 문제냐? 아니란 거죠. 용산이 문제, 그것도 아니란 거죠. 팬덤이 없어서가 문제였다. 팬덤이 없어서 문제가 됐다는 거죠. 아니야, 하지 말자. 이런 괜한 옵션을 막 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뭐 녹화본만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팬덤이란 말이죠. 팬덤. 그러면은 자 팬덤은 어떻게 생기냐? 양극화를 해야죠. 양극화를 해야 해가지고 막 청군 홍군 해가지고 이제 막 나눠가지고 싸워야지 이제 막 이렇게 된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양극화 해소라는 말은 이게 어불성설이다. 양극화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걸 해소하자는 거냐. 말이 안 되죠.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토론에 관해서는 저희 어떤 입장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잠시만요. 물 한 잔 더 마시겠습니다. 얘기가 많이 길어지죠, 지금. 자, 그러면은, 세 번의 토론이 있었단 말이죠. 세 번의 토론이. 이 얘기까지 하려니까 너무 좀 피곤하네요. 지금 제가 지금 4시가 넘어가지고, 맥도날드도 가야 돼. 맥도날드 갔다가 사우나도 좀 가야 되고 해서 제가 오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한 거는 많았는데, 오늘은 주제는 그냥 그 조기 대선 토론 3차까지가 이어졌고, 지난 3차 토론에는 정치 양극화 해소를 이야기를 했지만, 양극화란 이제 뭐 없앨 수 없다. 없앨 수 없는 이유는 이런 팬덤 문화로서 이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것이고, 이런 팬덤 문화가 없다? 없으면은 결국 탄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팬덤 문화로 탄핵이 저지되었고, 팬덤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탄핵이 되었고, 팬덤 없었죠. 탄핵되었고,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로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얘기가 중심이 아니었는데, 제가 지금 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피치 못할 이제 맥도날드도 가야 되고, 지금 모닝 버거도 먹어야 되고, 이제 커피도 마셔야 되고, 사우나도 가야 되고, 또 갔다 와서 또 오늘 볼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도 해야 되겠죠.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21대 대선, 조기 대선. 21대 조기 대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뭐지? 자, 이 조기 대선. 아무튼 21대 조기 대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 이 토론이 의미가 있나? 뭐 의미가 없다 할 수도 없겠지만은 이미 국민들은 이런 토론 이전에 이미 또 누굴 찍을지 다 정해놨겠죠. 뭐 이 토론을 통해서 마음이 바뀐다? 뭐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대선이 이제 일주일도 채 안 남았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어떻게 대통령이 누가 돼서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그 대통령은 팬덤을 가지고 있나? 팬덤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결국 여당에서 나 몰라라 해버리면 이제 탄핵이 된다. 탄핵이 된다는 거죠. 여당에서 나 몰라라 하면은 이제 탄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제 그 대통령이 팬덤이 있냐? 당을 장악했느냐? 왜? 팬덤으로 당을 장악했냐? 그 말이죠. 당을 장악했느냐? 거기 여부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의 자리가 유지될 수 있겠다. 뭐 청와대든 용산이든 그 풍수지리 터는 사실 그 실질적으로 드러나지도 않았고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